자, 반갑습니다. 자, 원래는 저녁쯤에 올려 했는데 그냥 분석을 좀 빨리 하고 어차피 구매 뭐 5시 정도에만 나가면 되니까 아예 한 번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저녁에 잠깐 좀 짧게 킬 수 있으면 키고, 일단은 늦게 하면은 유튜브에 늦게 올라가기 때문에 유튜브 보시는 분들 좀 그래도 일찍 보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올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바로 가보도록 합시다. 아, 그리고 이제 미축, 원래 이제 오전에 가야 했는데 못 갔다 했잖아요. 그 대부분의 경기를. 그래서 마감돼서 이제 결국 못 갔는데 남은 게 2경기밖에 없었거든요. 샌디에이고하고 이제 세너스, 샌디 승이랑 이제 세너 언더를 갔는데 운이 좋게도 2대1로 끝나면서 그 2개 갔더니 한 2.7배인가? 운 좋게 하나 얻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운도 따라줬다. 자, 미축이 5경기나 더 있긴 합니다. 이제 원래 이제 일요일 아침에 대부분 다 마감되고 월요일 경기가 있어봤자 이제 한두 경기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늘 5경기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부, 2부 나눠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럼 즈볼러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즈볼러 트벤테. 일단은 트벤테가 즈볼러 원정에서 최근에 2승 1무거든요. 가장 최근에는 그래도 트벤테가 조금 더 즈볼러 원정에서 잘했고, 어쨌든 이 경기 첫 경기잖아요. 첫 경기니만큼 뭐 어제 LADBC, 뭐 페이노르트 PSV 뭐 적중을 하긴 했는데 나머지 경기 결과들은 뭐 생각대로 나온 경기들도 있지만 홈에서 비겼던 경기도 있기 때문에 배당을 보고 생각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트벤테 람머스의 부상, 그리고 즈볼러는 이제 주전기퍼의 부상. 그리고 프리시즌의 성적을 보면은 즈볼러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라이오한테 홈에서도 5실점하고 포츠머스 원정 가서도 지고. 트벤테 프리시즌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포르투한테 지고 샬케랑은 또 비기고 우디넷에 지고 나머지 홈에서는 또 대체적으로 홈에서 많이 했네요, 경기를. 근데 이게 원정이라는 변수 때문에 섣불리 가기가 좀 왜냐면 즈볼러도 지난번 그러니까 25년도 후반쯤에는 홈에서 잘 안 졌거든요. 뭐 지난 그 4월에 있던 지난 시즌 막판에 또 1대1로 비겼고 트벤테하고 아약스한테 지긴 했는데 위트레흐트랑도 비기고 해서 지난 시즌 폼으로만 볼 때는 트벤테는 조금 꺼려진다. 원정이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해서 즈볼러 트벤테는 또 경기 시간이 일찍 하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패스하겠습니다. 이 경기. 이게 국내 경기 7시 반인가 경기 있는데 그거보다 더 일찍 하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 시간대가 7시 15분이기 때문에 너무 이르기도 하고 즈볼레 트벤테는 묻찍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건너뛰겠다. 자, 알크마르하고 흐로닝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상성은 알크마르가 너무 좋죠. 최근 4연승 중이기도 하고 홈에서 뭐 대체적으로 다 좋고
알크마르 입장에서는 음, 아주 큰 부상들이 막 있고 그러진 않는 것 같거든요. 몇몇 있긴 한데, 근데 이제 흐로닝은 여기도 딱히 결정자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거는 알크마르는 이제 컨퍼런스를 이제 하다 보니 체력적인 문제. 흐로닝원이 뭐 프리시즌 뛰긴 했지만 알크마르는 프리시즌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기가 8월 8일 홈에서 이제 FC 파두추 상대로 3대 0으로 이기긴 했는데 리히텐슈타인 팀이거든요. 원정을 가야 되긴 해요. 근데 첫 경기를 이제 3대 0으로 이겨서 뭐 웬만큼 이변이 없는 한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리그 경기도 첫 경기라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음 경기도 다음 경기지만 해서 그 리히텐슈타인 아마 2부일 거예요. 2부 파두추가. 그래서 웬만하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체력적인 문제 있을 수는 있는데 뭐 알아서 로테를 돌리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지금 흐로닝원이 프리시즌에 나름 성적이 괜찮았거든요. 그게 좀 살짝 걸리긴 합니다. 다만 이제 상대 전적 그리고 최근에 알크마르의 폼 배당이 떨어졌습니다. 벌써 떨어졌어요. 벌써. 왜냐면 그 전에 알크마르가 그 FC 일베스라는 그 핀란드 팀한테 원정 가서 4실점 했거든요. 뭐 홈에서 5대 0으로 이기긴 했지만 뭐 이번에도 뭐 3골 차 이상으로만 안 지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홈 경기에 좀 더 신경을 쓸 것 같아서 승을 보긴 하는데 배당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이게 흐로닝언이 그래도 뭐 상대적인 게 있긴 하지만 프리시즌에 성적이 좋았고 일정이 좀 빡세긴 해요. 8월 8일 이제 이틀 뒤에 열리는 뭐 새벽도 아니고 이제 저녁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경기이기 때문에 이틀이면 텀이 너무 짧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로테를 돌렸다고 뭐 생각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이 너무 좀 빡세다. 그렇다고 뭐 주전이 안 뛴 것도 아닙니다. 그때 트로이 페럿이 2골이나 넣었더라고요. 교체가 후반에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거 질 것 같진 않아요. 질 것 같았으면 오버를 받겠죠. 최소한 비긴다. 상대 전적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아약스하고 텔스타.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텔스타하고의 경기는 컵대회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텔스타가 이번에 올라오기도 했고 원래 2부였거든요. 아약스는 2부에서 경기를 안 했었기 때문에 일단 상대 전적이 있긴 해요. 컵대회 텔스타 원정에서 4대 3승, 최근 24년도 홈에서 2대 0승. 그래서 웬만큼 변수가 없는 한 아약스가 이길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몇 골 차의 싸움이죠. 다득점을 하느냐 아니면 뭐 한두 골 차로 이기느냐 뭐 그런 싸움인데 무난한 승리가 좀 예상되긴 합니다. 아약스 텔스타 같은 경우에는 아약스가 최근에 프리시즌에서도 모나코랑 비기고 셀틱 5대1 뭐 골도 많이 넣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잠시만요. 좀 선수들을 좀 봐야겠습니다. 텔스타가 뭐 프리시즌에 성적이 좋긴 했어요. 좋긴 한데 뭐 상대적인 거니까 웬만큼 다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이제 약팀들을 상대한 거기 때문에 뭐 아약스 승 봐야죠. 요거는 홈이기도 하고.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리그 초반이기 때문에 2마인까지 주진 않더라고요. 1마인까지밖에 안 줬기 때문에 무조건 1마인 가야죠. 이건
3.5 기준도 전 오버를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약스 승, 뭐 마인 승 1.5가 채 안 되기 때문에 다득점을 노리고 어쨌든 고배당 좀 더 높은 배당을 원하면 저는 오버 쪽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텔스타가 모르죠. 아약스 상대로 한 골 넣으면 더 가능성이 높아지고 못 넣는다 하더라도 어제 이제 뭐 PSV가 6대1로 이긴 것처럼 홈에서 다득점할 확률이 큽니다. 뭐 다음 경기가 뭐 컵대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는 아약스가 프리시즌에도 골을 많이 넣었었기 때문에 다득점 봐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아약스 승 마인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탈 팰리스하고 리버풀, 이게 커뮤니티 실드 경기일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아약스는 이적, 그 공격에 이적 한 명 이슈가 있고 부상은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하고 리버풀, 이게 잉글랜드 FA 커뮤니티 실드거든요. 자, 일단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리버풀 상대로 안 좋았죠. 근데 이게 웸블리에서 열리는 중립 경기이기 때문에 뭐 홈에서도 열리더라도 어차피 리버풀한테 약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자, 그러면 어쨌든 커뮤니티 실드의 경기이기 때문에 몰라요. 이게 아직 리그 경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지금 보면은 부상들이 몇몇 있긴 해요. 미드필더, 뭐 공격, 뭐 두쿠레, 뭐 은케티아, 그리고 어디 갔냐? 에제는 그래도 크리스탈이 아직 있네요. 제 기억으로는 뭐 이적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에제 있으면 뭐 괜찮죠. 그리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누네즈가 이제 아릴랄로 갔고 뭐 디아즈도 이제 미넨 나간 선수들이 좀 있고 데려온 선수들이 그래도 나름 괜찮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위고 에키티케, 그리고 무엇보다 레버쿠젠에서 비르츠 데려온 게 좀 세고 거기다 누구냐, 수비 프림폰까지 데려왔기 때문에 리버풀은 전 영입을 잘했다고 봅니다. 기존에 살라랑 각포 있고 미드필더랑 뭐 수비도 괜찮고 해서 저는 리버풀이 프리시즌에 보여줬던 그 득점력, 물론 에이시밀란한테 4실점하고 뭐 빌바오한테도 실점, 뭐 요코마리한테도 실점, 그러니까 무실점 경기가 없는 게 좀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냉정하게 크리스탈하고 비교했을 때는 리버풀이 이길 확률이 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크리스탈도 프리시즌에 무실점 경기가 있긴 하지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리버풀보다는 약팀을 만났다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자면 웸블리에서 열려서 살짝 좀 애매하거든요. 배당이 1.44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리버풀이 이길 확률이 크다 하더라도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또 하필 또 지난 시즌 마지막 리버풀 경기 또 크리스탈이랑 비겼거든요. 뭐 그게 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크리스탈은 막판에 성적이 좋았습니다. 뭐 아스날하고도 비기고 토트넘도 잡고 뭐 FA컵에서는 맨시티도 잡고 이겼기 때문에 크리스탈이 100 몇 년 만에 우승을 한 거 아닌가요? 그때? 그래서 막판에는 성적이 워낙 좋았어서 그 흐름을 이어갈까, 뭐 시즌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리버풀이 유리하긴 하나
배당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오버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모르거든요. 뭐 무승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적한 선수들이 얼마나 손발이 맞는지도 중요하고 프리시즌에 결국엔 무실점이 없었다는 것 때문에 오버에 좀 더 손이 가는 겁니다. 원래라면은 이런 컵 대회는 거의 언더날 확률이 크다고 보는데 중립의 웸블리기도 하고 뭔가 양쪽 다 무실점을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오버 쪽으로 가는 게 맞죠.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보고 그 다음이 첼시 AC 밀란. 여기 친선 경기거든요. 일단은 첼시는 AC 밀란하고 이제 최근에 그 챔피언스에서 만나서 첼시가 홈 원정 다 이겼습니다. 22년도에. 전체적으로 AC 밀란이 첼시한테 좀 약하더라고요. 약하긴 한데 뭐 어쨌든 이게 친선 경기이긴 해도 첼시 홈이거든요. 그리고 첼시 아시다시피 파리도 잡고 클럽 월드컵 우승을 했고 엊그저께 레버쿠젠하고의 경기도 2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고 AC 밀란은 뭐 리버풀을 잡긴 했었지만 퍼스글로리 뭐 9대0 근데 퍼스글로리는 호주에서도 좀 약하기 때문에 최근 리즈 유나이티드하고 1대1로 비겼던 거 생각하면 뭐 리버풀 이겼다고 해서 뭐 첼시를 이길 거다. 뭐 그 정도까지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이게 3.5를 줬기 때문에 좀 고민이 돼요. 이게 첼시 승이 보이는데 배당이 1.9에서 1.6으로 확 떨어졌거든요. 이러면 갈만한 메리트가 좀 사라지고 거기다 더군다나 1.9일 때도 무가 살짝 걸리긴 했습니다. AC 밀란이 그래도 프리시즌에 보여줬던 것도 있고 그 리버풀 상대로 내 골은 무시 못하거든요. 그리고 모드리치도 이제 레알에서 왔고 물론 나간 선수들도 있긴 합니다. 나간 선수가 좀 많긴 하네요. 맨시티로 간 선수도 있고 뭐 로마 뭐 다양하게 갔네. 예. 근데 기존에 이제 뭐 레앙 축구해제 모드리치 오고 하다 보니 전 그래도 뭐 그 테오도 아릴랄에 2명 갔나? 아니구나. 아릴랄은 1명 정도 갔네. 근데 테오 에르난데스가 골을 많이 못 넣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수비수긴 한데 그리고 레인더러스가 맨시티로 갔죠. 맨시티. 그나마 레인더러스가 조금 골을 넣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얘가 그래도 한 2자릿수 넣지 않았나요? 이 정도면은 사실 뭐 빠지기도 했지만 모드리치가 어떻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긴 하거든요. 세리에 모드리치. 그래도 아무리 첼시 홈이더라도 저는 뭐 레버쿠젠전 그 하이라이트로 보긴 했지만 레버쿠젠도 골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뭐 막판 후반에 이제 추가골 터진 것도 그렇고 첼시 승은 배당 떨어진 상황에 메리트가 없다. 전 차라리 3.5 기준 언더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언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AC 밀란이 역배가 나올 수도 있다 봐요. 아스널도 홈에서 질 거라 생각을 못했듯이. 근데 만약에 첼시가 지게 된다면 모르겠어요. 결국 AC 밀란이 최소 2골을 넣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5번 할 수도 있는데 1대0의 스코어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언더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AC 밀란이 뭐 첼시로 떨어지는 것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플리시치의 부상 때문에. 플리시치까지 있었으면 그래도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프리시즌의 성적 보면은
뭐 첼시가 유리하긴 하지만 왜냐면 첼시도 보면 나간 선수도 많고 영입한 선수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나간 선수들이 훨씬 많긴 합니다. 그래서 뭐 유리하긴 한데 언더로 보는 게 맞다 그래도. 제가 볼 땐 뭐가 좀 걸려요. 자, 그다음 위트레트하고 헤라클레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트레트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이게 첫 경기이기도 한데 상대 전적이 워낙 좋거든요. 헤라클레스 상대로 지금 20년도 이후만 보더라도 4연승 중이고, 그래서 상대 전적은 위트레트를 갈 수밖에 없다. 어제 뭐 예를 들면 네이메언이나 이제 헤이렌베인처럼, 근데 헤이렌베인은 결국 비겼고, 일단 부상 여부가 없진 않아요. 뭐 곳곳에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도 있어서 헤라클레스가 오히려 결장 부분은 조금 더 좋습니다. 좋고, 자, 그래도 위트레트가 이제 유로파를 이제 경기를 뛰고 있거든요, 지금. 헤라클레스는 프리시즌밖에 안 했고, 위트레트는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유로파를 뛰고 있는데, 유로파를 지금 다 이기고 있어요. 3연승 중. 그리고 셰리프 상대로 이제 두 번 다 이겨서 이제 그 다음 세르베테 상대로 원정 가서 3대1로 이기고, 다시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이기 때문에 홈 먼저 치른 게 아니라서 원정 가서 두 골 차면은 홈에서 웬만해서는 올라가지 않을까 위트레이트가. 그래서 다음 경기 텀도 한 5일 정도 있기 때문에 딱 하나 걸리는 건 8일날 원정을 갔다 왔다는 점. 너무 좀 타이트합니다, 일정이. 그거 말고는 뭐 문제될 게 없다. 그래서 뭐 헤라클레스가 원래 막 승리가 많은 팀도 아니었기 때문에 뭐 상대 전적도 무시할 수 없고 해서 저는 위트레이트 승 봐야 됩니다, 요건. 다만 리그 1라운드고 첫 경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홈이어도 어제 헤이렌벤도 1.5 몇이었는데 비겼거든요. 그래서 그냥 순수 홈이고 상대 전적 보면 위트레이트 가야 되지만 유로파를 병행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또 경기가 바로 이틀 전에 열렸던 원정 경기였어가지고 그게 살짝 걸린다. 일정이 너무 타이트합니다. 사실 그거 빼면은 뭐 위트레트 안 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는 위트레트 승 보긴 하는데 물을 의심을 안 할 수는 없긴 해요. 완벽하게 승을 봤으면 승 마행까지 봤겠죠. 근데 승밖에 못 보는 거는 뭔가 살짝 좀 걸리긴 합니다. 그 일정 때문에. 그래도 이길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자, 그 다음 레스터하고 셰필드 왠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축은 마지막 경기입니다. 레스터하고 셰필드 왠지가. 나머지는 이제 미축이기 때문에 또 시간대도 엄청 달라요. 미축은 아침 7시부터 하고, 그리고 오늘 로스앤젤레스 당연히 손흥민 경기를 안 뛸 줄 알았는데 비자가 안 나와서 뭐 팀 훈련은 못 했는데 개인 훈련만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교체로 나온 거 보고 또 PK도 만들어 내가지고 개인 훈련만 했는데 그 정도다. 팀 훈련하고 이제 조금 손발 맞추면 역시 아직도 스프린트 살아 있고 공간 침투해서 골을 좀 많이 넣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레스터, 셰필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스터하고 셰필드 왠지는 최근 전적은 24년도에 홈에서 한 번 있었죠. 한 번. 뭐 레스터가 조금 유리하긴 합니다만은 경기 수가 많지 않다는 점, 그게 걸린다. 그리고 레스터는 작년 프리미어에 있었기 때문에 물론 아시겠지만 성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막판에 잠깐 몇 번 이기긴 했지만, 근데 또 프리시즌 보면은 나름 성적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잠시만요. 바디가 어느 팀으로 갔죠? 은퇴를 했나? 레스터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인데 잠시만요. 바디가 지금 아직도 현 소속팀이 레스터로 나와 있긴 한데 근데 나이도 많고 하다 보니 새 팀을 아직 못 찾았나? 어쨌든 자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강등이 됐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려면 일단은 출발이 좋아야 되거든요. 특히 홈 경기이기도 하고 뭐 다음 경기에 또 컵 대회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게 카라바오컵인가? 어쨌든 리그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셰필드 웬즈가 제 기억으로는 성적이 좋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얘네가 홈에서 막 뭐 연패도 좀 길게 하고 그럴 때도 있었기 때문에 후반 막판에 그리고 프리시즌도 경기가 많이 없더라고요. 셰필드 웬즈. 그래서 요거는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레스터 승 봐야 되는데 배당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이 안 돼요 이게. 아무리 레스터가 유리하고 홈이라 하더라도 챔피언십에서 이 정도의 배당을 받을 정도인가. 1.18 이것도 올라서 그런 건데 전 차라리 3.5 기준으로 가야 된다. 어느버. 어제도 많은 골이 안 났죠. 뭐 골이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안 터졌다고 보여집니다. 뭐 많이 터진 데는 터지긴 했지만 그래서 레스터가 뭐 홈이면 이길 확률이 높아서 뭐 승 마인바도 되긴 해요. 근데 EPL도 아니고 챔피언십은 좀 변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겼던 팀들도 쉽게 못 이겼습니다. 뭐 한 골차 승부도 많았기 때문에 마인까지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핸드무 핸드무 노리기도 좀 애매해요. 차라리 언더 뭐 레스터가 뭐 2대0 3대0으로 이기든 아니면 1대0 2대1로 이기든 전 언더 쪽으로 언더가 지금 배당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언더를 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해축까지 끝났습니다. 해축까지 끝났고 원래는 이게 해축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저녁 경기랑 같이 묶으려 했지만 요 밑에 미축 5경기 때문에 시간을 나눠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추천 한 번씩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뭐 돈 드는 건 아니니까. 자 이제 미축으로 넘어갑시다. 좀 오늘 좀 일찍 한 이유는 아예 한 번에 정리를 하고 갔다 오려고 해서 좀 일찍 했고 유튜브에 좀 일찍 올리려는 것도 있고 물론 저녁에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녁에 잠깐 할 수도 있어요. 짧게. 그거는 뭐 다시 보기에 남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설명하는 부분들은 지금 거 보면 되니까.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축만 남았죠 이제. 신시내티하고 샬럿. 손흥민 이적 때문에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 보여집니다. 자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샬럿 상대로 홈에서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인데 뭐 아주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고 지금 순위를 좀 볼게요. 신시내티가 잠시만요.
얘네가 지금 동부에서 성적이 엄청 좋습니다. 2위 필라 다음. 근데 샬럿도 같은 동부에서 7위. 뭐 승점 차이는 10점 나긴 하지만 샬럿도 나름 득점도 괜찮고, 뭐 득실은 결국에는 신시내티가 조금 더 좋긴 한데 득점만 넣고 보면 샬럿이 더 좋긴 해요. 그리고 샬럿의 특징은 무가 많이 없다. 뭐 신시내티도 마찬가지고. 근데 홈에서의 성적을 보면은 신시내티, 뭐 홈 원정 다 좋죠. 근데 샬럿은 홈에서 많이 좋고 원정에서는 좀 안 좋습니다. 하위권 3승 1무 9패. 그래서 원정의 샬럿이기 때문에 신시내티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물론 신시내티에 지금 누구냐, 케빈 덴키, 걔가 지금 다리 부상 때문에 몇 경기 못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팀 내 두 번째로 골이 많거든요. 12골. 출전 여부가 아직 의심스럽습니다. 다만 샬럿도 보면 미드필더 경고 누적, 그리고 공격에 펩 비엘, 이 선수가 10골에 11개의 어시, 팀 내 골도 가장 많고 어시도 가장 많은데 거의 풀로 뛰다가 최근에 햄스트링 부상 당한 것 같거든요. 이러면 더더욱 신시내티가 좋을 수밖에 없다. 물론 신시내티가 지금 뭐 그 리그컵, 그 뭐냐, 멕시코 뭐 이런 데랑 다 포함된 그 컵 대회를 뛰는 것 같아요. 리그스컵인가? 거기서 이제 최근에 1승 1무 1패로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는데, 뭐 샬럿도 마찬가지입니다. 샬럿도 리그스컵에 이제 1승 1무 1패긴 한데 샬럿은 첫 경기 지고 그 다음이 성적이 좋았고, 신시내티는 또 첫 경기 이기고 다음이 성적이 안 좋았는데, 냉정하게 리그만 보면은 최근에 진 적이 거의 없어요. 콜럼버스 한 경기 빼고는 4연승도 했었고, 또 홈에서는 인터 마이애미 상대로 3대 0으로도 이겼기 때문에, 또 지난번 원정 가서도 0대 0으로 비기고, 그래서 최근 3경기 무실점 중입니다. 그리고 샬럿 같은 경우에는 최근 4연승, 또 5경기 무패. 얘네도 흐름 좋거든요. 근데 그 5경기 중에 4경기가 홈입니다. 홈. 신시내티는 원정에서도 막 연승을 했던 팀이라 아까 홈 원정 차이가 없는데, 샬럿은 홈에선 그나마 진짜 잘하는데 원정이 좀 불안하다. 애틀랜타전도 역전승을 한 거라서 사실 요 경기는 신시내티 승 볼 수밖에 없다. 아까 그 공격의 결장도 있고 해서 저는 신시내티 승, 신시내티 승. 그리고 만에 하나 샬럿이 조금 선방을 한다면은 그래도 샬럿이 시카고나 스포팅, 필라델피아 원정 다 골을 넣었거든요. 최근에 원정 무득점은 없습니다. 샬럿은 거의 오버가 거의 일상인 팀이에요. 그냥 그렇게 봤을 때 승과 오버를 같이 보면 되지 않을까. 오버가 배당이 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승을 1순위로 보고 오버를 2순위로 보겠다. 오버를 같이 봅니다. 같이 보고, 그 다음 미네소타하고 콜로라도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미네소타는 순위가 높습니다. 지금 콜로라도하고 비교했을 때 일단 득점도 10골 차이 나고, 실점도 10골 차이 나고, 승점도 10점 이상 차이 나고, 거기다 홈 원정 성적이 다 좋아요. 근데 콜로라도 원정이 안 좋습니다. 매우 밑에서 세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미네소타의 결장이 크게 있느냐? 우리나라 선수가 한 명 있더라고요. 정상빈이 어디로 갔지? 어쨌든 정호연 선수가 있는데 부상 때문에 못 나오고 있죠. 네, 나머지 선수들이 다 결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결장 때문에 밀릴 일도 없다. 콜로라도도 없긴 합니다. 결장이 거의. 최근에 미드필더 한 명 정도. 근데 미네소타는 다 장기 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네소타가 최근에 리그스컵 실점이 좀 있긴 해요. 있긴 한데 뭐 콜로라도도 그거는 같습니다. 콜로라도 리그스컵에서 이제 실점을 꾸준히 하고 있고, 그 전에 MLS 미축에서도 실점이 꾸준했기 때문에 오버가 많다. 그래서 원래 원정에서 성적이 안 좋아서 최근에 이긴 적은 없어요. 콜로라도가 원정에서.
원래도 승이 적긴 했지만 2승밖에 없어서 아마 한 3월 그쯤 4월 중순부터는 아예 없고 원정 승이 무승부조차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상성에서도 미네소타가 홈에서 압도하고 콜로라도 일로 보나 절로 보나 미네소타 가야죠. 요거는 최근에 로스앤젤레스한테 지긴 했었는데 그거 빼면 사실 패배가 없긴 해요. 뭐 휴스턴, 세너스 다 3대1, 4대1. 최근 원정에서도 성적이 좋고. 그래서 요거는 미네소타 승 봐야 됩니다. 미네소타 배당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마 더 떨어질 겁니다. 내일이 아니죠. 이제 11시 마감이기 때문에. 마헨은 글쎄요. 마헨까진 모르겠어요. 미네소타가 최근에 4대1, 3대1이 있긴 하지만 가끔씩 뜬금없이 비기거나 못 이길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아무리 홈에서 성적이 좋은 미네소타라도 실점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서 콜로라도도 원정에서 시애틀 상대로 3대3, 뭐 뉴잉글랜드한테도 3대3, 아예 득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미네소타가 득점을 많이 못했을 경우 한 콜차 승부가 될 수도 있다. 이게 3.5 기준이기 때문에 어느 번은 좀 패스를 할게요. 미네소타도 뭐 득점이 많을 땐 많고 특히 콜로라도가 오버가 많기 때문에 이제 뭐 오버를 많이 가서 오버 배당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3.5는 좀 애매하다. 저는 그냥 승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뉴욕 레드불스하고 레알 솔트레이크. 자, 뉴욕 레드불스하고 레알 솔트레이크 지금 보면은 일단 순위를 먼저 보면 승점은 별 차이가 없거든요. 둘이 이제 동부서부 나눠져 있긴 한데 일단 뉴욕 레드가 39득점으로 득점이 훨씬 많습니다. 10골 이상. 득실 실점이 많긴 해요. 뉴욕 레드불스가 그 36 실점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득점이 훨씬 더 많아서 레알 솔트레이크는 득점이 실점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고 뉴욕 레드는 득점이 많기 때문에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득실도 뉴욕 레드불스가 더 좋고 특히 홈에서의 뉴욕 레드 원정하고는 완전 딴판이다. 원정에서는 뭐 1승 3무 8패 8득점밖에 못했는데 홈에서는 압도하죠. 8승 2무 2패 31득점이나 합니다. 그래서 홈과 원정이 완전 다른 팀이기 때문에 솔트레이크는 안 그래도 원정이 조금 더 승점이 낮기 때문에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는 홈의 뉴욕 레드불스 상대하기 좀 빡세요. 결장조도 크게 없고 솔트레이크도 결장자가 없긴 한데 강대강으로 붙으면은 홈의 강팀 이기기 빡세죠. 그렇다고 뭐 상성에서 앞서냐 그것도 아닙니다. 뉴욕 레드불스가 더 좋기 때문에 뭐 둘 다 리그스컵에서 패배는 없긴 한데 아직 리그로 봤을 때는 솔트레이크도 최근에 성적이 좋았어요. 신시내티전 말고는 이제 7경기 중에 유일한 패배가 신시내티 한 경기니까. 근데 원정 냉정하게 승률을 봤을 때 포틀랜드전 오랜만에 이긴 거 빼고는 이긴 적이 없긴 해요. 그 전에 샌디에이고 전까진. 그러니까 한 6경기 만에 이긴 거죠, 원정. 6경기가 뭐야? 7경기네. 근데 뉴욕 레드불스는 홈 성적이 워낙 좋은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최근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경기하고도 홈에서 0대2로 지다가 5대3으로 역전했고 그리고 최근에 이긴 적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원정 경기긴 했거든요. 원정 5경기, 홈 3경기. 8경기 중에 딱 1승 했습니다. 홈 원정 다 통틀어서. 최근 인터 마이애미한테도 1대5로 발렸고. 그래서 뭔가 홈에서 강하긴 한데 최근 경기력들이 좋다고 볼 순 없죠. 실점도 꾸준하고 무실점 경기도 없고 예전처럼 뭐 LA 갤럭시 7대0으로 이기거나 애틀랜타전 무실점 이런 경기들이 없어요. 최근엔 이겨도 실점 많고 뭐 지면 당연히 실점이 있는 거고 무승부도 0대0 무가 없고 다 실점이 있는 무승부이기 때문에
아무리 레알 솔트레이크가 원정 성적이 안 좋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최근에 신시내티전 말고는 패배가 없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이 좋은 게 어디냐? 오히려 솔트레이크가 흐름이 더 좋다. 뉴욕 레드불스는 살짝 조금 안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요거는 배당 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압도적으로 홈 성적이 좋은 뉴욕 레드불스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이 1.95 준 이유는 있겠죠. 요새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요 경기는 2.5 줬기 때문에 저는 승패를 가기는 조금 애매하고 언오버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물론 원정에서 무득점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솔트레이크가 뉴욕 레드불스가 최근에 어쨌든 꾸준하게 득점은 홈에서는 해주고 있기 때문에 뉴욕 레드불스 승무 보고 오버를 같이 볼게요. 그래도 홈인데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까지 진다면 3연패, 오늘까지 못 이기면은 사실 답이 없긴 해요. 왜냐면 지금 뉴욕 레드불스도 10인데 아마 7위까지가 뭔가 이제 8, 9위는 또 그거를 붙어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점 차이가 그 7위하고 5점 차거든요. 뉴욕 레드불스 입장에서도 승리가 좀 필요합니다. 득점이 솔트레이크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뉴욕 레드불스 승무 보고 언어보는 오버를 보겠습니다. 근데 솔트레이크가 아셔야 되는 게 언더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 배당이 적은 오버를 보긴 하지만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확실히 오버다라고 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오버는 어느 팀에 달려있느냐? 뉴욕 레드불스한테 달렸다. 그러니까 2골 넣어야 가능성이 높아져요. 1골 넣으면 진짜 가능성이 희박해집니다. 왜냐면 솔트레이크 승은 안 보거든요. 아무리 흐름이 좋아도 그 원정의 그 득점력 때문에. 그래도 승무, 뉴욕 레드불스 승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올랜도하고 인터 마이애미. 자, 그 인터 마이애미가 뭐 메시도 있고 잘하기도 하는데 일단 올랜도가 인터 마이애미 상대로 홈에서 진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근데 무가 많다. 두 팀이 만나면 무가 좀 많았고 그리고 이 올랜도하고 인터 마이애미가 그 동부에서 5, 6인데 승점이 1점 차입니다. 득실도 거의 비슷한데 이제 인터 마이애미가 조금씩 다 앞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승점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올랜도 홈입니다. 인터 마이애미도 홈이나 원정 성적 다 좋긴 해요. 그래서 그것도 큰 차이가 없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메시가 다리 부상의 그런 완전 결장은 아닌데 지금 주전기포도 햄스트링 그리고 메시도 다리 부상이 좀 의심이 된다. 지금 팀 내 골이 가장 많거든요. 18골. 그래서 메시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새는 메시가 나와도 못 이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만큼 뭐 인터 마이애미 초반에 왔을 때 메시가 뭐 와서 막 그 하드 캐리하고 했던 그 느낌이 조금씩 약간 버거워 보인다는 그런 느낌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래서 인터 마이애미 요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리그스컵에서는 성적이 뭐 좋았는데 지금 최근에 뭐 성적이 나쁜 건 아닌데 신시내티 뭐 0대 3이라든가 예전에 필라델피아 세노스 상대로도 원정에서 3대 3 또 홈에서 올랜도한테 0대 3으로 진 적도 있고 실점이 꾸준해요. 최근에 무실점 경기는 거의 없거든요. 그나마 마지막 경기 신시내티전 0대 0이 유일합니다. 이기든 지든 항상 실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비에 좀 불안함이 있죠. 그리고 인터 마이애미는 오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올랜도도 언더보다는 오버가 훨씬 더 많고 즉 이 얘기는 뭐다? 두 팀이 만나면 오버 나올 확률이 크다 이겁니다. 그래서 3.5라도 오버를 가야 됩니다. 이런 경기는.
그리고 올랜도도 리그스컵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 다음 컵대회까지는 좀 기간이 있고 올랜도도 최근 원정에서 콜럼버스나 뉴 잉글랜드 상대로 이제 다득점도 했고 다만 이제 올랜도의 제일 아쉬운 점이 뭐냐 원정에선 잘해요 올랜도가 요새 보면 원정 5경기 무패고 예전에 인터 마이애미 원정 가서 3대 0으로 이기고 원정에서는 진 적이 별로 없거든요 최근에. 근데 홈만 오면 못 이깁니다. 시카고한테도 1대 3으로 지고 신시내티 그리고 최근엔 또 홈에서 몬트리올한테도 비겨버렸고 뉴욕시티마저도 선제골 넣고 역전패 당합니다. 그래서 홈에서 1득점 이상 한 적이 없어요 최근에. 그 포틀랜드전 이긴 것까지 포함해서 5경기 다 한 골입니다. 그래서 인터 마이애미 만약에 리오넬 메시가 이제 출전을 하게 된다면 모르죠. 홈의 올랜도는 믿음이 안 간다. 저 정도 배당을 받을 정도인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1.66. 뭐 메시가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올랜도 홈 보면 저 배당이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3.5 기준 둘 다 이제 오버가 많은데 이제 걱정은 뭐냐? 원래라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올랜도도 오버가 많고 인터 마이애미도 오버가 많기 때문에 3.5라도 오버가면 된다고 했는데 잘 생각해보면 올랜도가 최근에 홈에서 한 골 이상 못 넣었다는 점 홈에서 한 골 넣었는데 오버가 나왔다는 건 상대방들이 골을 많이 넣어줘서 그렇거든요. 근데 인터 마이애미도 리오넬 메시의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하고 요새 조금 간당간당한 느낌? 그리고 최근에 득점을 뭐 하긴 하는데 압도적으로 오보다 느낌 정도의 그 정도 느낌은 아니에요. 뉴욕 레드불스 5골을 넣어서 그렇지. 뭐 신시내티전도 0대 0. 그리고 원정에서 또 0대 3. 뭐 2대1 스코어도 많기 때문에 3.5 기준 당연히 두 팀 오버를 가야 되지만 뭔가 올랜도도 홈이라 좀 찝찝하다. 그래서 언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이게. 원래 올랜도가 홈에서 뭐 다득점 한 적도 있고 최근에 뭐 원정은 말할 것도 없는데 누가 봐도 이제 배당도 오버가 더 좋고 오버가야 되지만 뭔가 리오넬 메시 출전 여부도 잘 모르고 올랜도도 아직 홈에서 뭔가 보여준 게 없어서 최근에 상황만 보고 오버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언더 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렵네. 미축 중에서 지금까지 중에선 제일 어렵다. 제가 볼 땐. 올랜도 승은 갈 이유가 없고 배당 대비. 뭐 출전이 확실하기만 하면은 오히려 인터 마이애미 프렌을 갈 텐데 인터 마이애미도 메시가 나올 때도 못했던 적이 좀 있어가지고 쉽게 갈 수 없어요. 메시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래서 전 차라리 언더로 접근을 하겠다. 지금 성적을 보시면 압니다. 인터 마이애미가 뭐 패배가 적긴 한데 뭐 압도적으로 성적이 1위다.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지금. 실점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그래서 언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LA 갤럭시하고 시애틀. 가기 전에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추천 한 번씩 자 이따 저녁에 잠깐 뭐 구매 다 하고 와서 짧게 하러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 저녁에만 오시는 분들도 있고 시간대가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빨리 한 게 원래 저녁에 오려고 했는데 저녁에 하면은 유튜브 올리는 게 너무 늦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일찍 왔다. 자,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LA 갤럭시 시애틀. 자, LA 갤럭시 최근 홈에서 시애틀 상대로 3연승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당연히 LA 갤럭시가 좋은데 뭐 최근도 어쨌든 더 좋고 LA 갤럭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꼴찌거든요. 서부 꼴찌. 시애틀은 서부 상위권 4위고 승점도 20점 이상.
득점 실점도 다 안 좋고 실점도 최다 실점에 그 서부에서 득점은 꼴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홈 성적이 좋냐? 아닙니다. 시애틀이 그나마 이제 홈에 비해 원정이 조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승점이 거의 2배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LA 갤럭시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홈에서 3승 하는데 원정에 3승밖에 못하는 시애틀이면 좀 비벼볼만 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이제 결장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LA 갤럭시. 오히려 시애틀이 지금 비상인 게 팀 내 골이 가장 많은 선수가 지금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한 몇 경기 못 나왔던 걸로 아는데 모르겠어요. 알버트 루스나 이 선수의 출전 여부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좀 애매하게 아까 메시처럼 표시되어 있긴 한데 뭐 리그스컵에서는 전승했고 그 전에 리그스컵 전에도 리그에서도 5경기 무패 2승 3무. 시애틀이 잘하긴 했어요. 근데 득점도 많은데 실점도 많아서 2대2, 3대2, 3대3 대부분 이런 스코어였기 때문에 오버가 많다. 그리고 LA 갤럭시도 리그스컵에서 뭐 2승 1무로 패배가 없었고 그리고 그 리그스컵 전에 오스틴한테 한 경기 지긴 했는데 뭐 DC 유나이티드, 밴쿠버, 로스앤젤레스 상대로 다 다득점했고 그래서 저는 이거 LA 갤럭시 홈이기 때문에 시애틀도 흐름이 좋긴 하고 전체적으로 좋은데 뭔가 박빙의 승부가 예상될 것 같다? 이런 느낌? 그래서 고민인 게 배당이 비슷합니다. 시애틀이 풀엔을 받았는데 뭔가 원정 시애틀 생각하면 또 풀엔 가기도 애매해요. 그래서 차라리 이 경기는 뭐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LA 갤럭시는 지금 순위가 꼴찌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게 있고 다만 원정의 시애틀은 생각보다 성적이 안 좋고 홈보다 그리고 득점도 꾸준하게 많지만 실점도 많은 점을 생각했을 때 LA가 최근에 홈에서 나름 다득점을 좀 하고 있거든요. 뭐 지든 이기든 비기든 그래서 2.5 줬으면 무조건 오버 가야죠. 이 경기. 솔직히 승패는 잘 모르겠습니다. 홈이라서 LA 갤럭시 쪽으로 좀 보고 싶긴 하나 시애틀도 어쨌든 최근 5경기 무패였었고 6경기네 6경기 3승 3무 그래서 뭔가 다득점 무승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버를 보고 고배당 노릴 거면은 차라리 근데 무승부 노리기에는 뭔가 좀 애매해요. 뭔가 승패로 갈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갈린다면은 그래도 최근에 상대 전적도 유리하고 한 LA 갤럭시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게 성적이 워낙 안 좋아서 그렇지 그냥 팀 순위만 보면은 시애틀 가야 되지만 홈 원정을 따졌을 때는 오히려 갤럭시가 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애틀의 그 공격에 이제 햄스트링 때문에 출전 여부 그것도 좀 한몫 작용하는 것 같고 해서 저는 오버 1순위 보고 굳이 승패 나눈다면은 이제 LA 갤럭시 쪽을 좀 더 보겠다. LA 갤럭시 승무 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렇게 하면 미축도 끝났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저녁 경기 국축, 일축 그리고 해축, 미축까지 마무리를 다 했죠. 그래서 유튜브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 보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고 후원 관련해서는 쪽지 주시면 됩니다. 다시 보기에 쏘셔가지고 저는 원래 따로따로 구매하러 가려 했는데 6시 마감이기 때문에 한 번에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조합 마무리하고 한 5시 늦어도 5시 반에는 5시 반? 20분 그 정도쯤에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저녁에 와서 좀 잠깐 짧게 그동안 이제 얘기했던 거 뭐 국내 경기도 뭐 마감 안 된 거 있으면 한 6시쯤에 와서 마감된 건 어쩔 수 없고 뭐 저녁 경기랑 해축 미축까지 좀 짧게 코멘트를 할게요. 그때 와서 뭐 참고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축 그냥 재수 좋게 얻어 걸렸고 그리고 뭐 어제는 뭐 해축 메인은 적중은 했지만
뭐 나머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잘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경기가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비중 차이를 둘 수밖에 없고 고정 시간도 정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정 시간을 정해 드릴 테니 그 시간에 못 오시면 뭐 다시 보기 보시고 올 수 있으면 생방을 보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따가 6시쯤에 짧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